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이제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두었습니다. 4일 열린 준결승전에서 우리 대표팀은 정우영의 멀티골에 힘입어 우즈베키스탄을 2대1로 눌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우승을 차지한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 이어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3회 연속 결승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아시안게임 3연패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대회 결승에 진출하자 중국 국경절이던 지난 1일 8강전에서 한국을 만나 속수무책으로 탈락한 중국은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초반 중국은 어떻게든 한국을 제압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자신들의 주특기인 소림축구를 앞세워 볼 대신 몸으로 한국을 위협하며 거칠게 달려드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과정을 모두 짐작했다는 듯 최대한 심플하게 공을 돌리며 반칙을 원천봉쇄했고 결국 중국은 볼을 터치조차 못하며 거의 농락당하는 수준의 경기를 보였습니다. 후반전 중국은 공격을 아예 포기하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수비만 하는 모습이었죠.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자부했던 중국이 한국이라는 상대를 만나 무기력하게 패배를 맞이하자 중국 언론들과 축구팬들은 비난을 하기도 자조 섞인 인정을 하기도 하며 정신줄을 놓아버린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 남자 축구 결승 진출 소식은 중국에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한국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을 당한 중국 축구협회는 발빠르게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당장 다음 달부터 유럽 축구협회와 구단에 중국 축구협회 관계자를 파견해 청소년 축구 육성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10년 내에 아시아 최고가 되어 이 굴욕을 되돌리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죠. 이 소식에 희망을 얻은 중국 축구 팬들은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을 응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따라서 우즈벡과의 4강전 관중석을 채운 중국인들은 한국이 아닌 우즈벡을 응원하러 난 것이죠. 응원을 나온 중국인들은 우즈벡이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입니다. 개최국이 우즈벡을 응원한다면 한국을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우즈벡이 한국을 혼내준 단말을 듣고 응원을 나왔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우즈벡 선수들이 이 경기에서 이겨 일본을 짓밟아주길 원합니다. 한국이 강한 것을 인정하지만 중국을 상대로 농락하는 축구는 예의에 어긋납니다. 중국의 명예를 더럽혔어요. 한국은 강팀이지만 주최국인 대국의 길을 우즈벡에게 줄 생각입니다. 국가적 자존심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즈벡 우승입니다라며 희망을 걸기도 했죠. 경기 시작 전부터 관중석에서는 짜요짜요 응원이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는데요. 어찌나 열심히 응원을 하는지 언뜻 보면 중국이 4강에 진출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쉬운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U23 아시안컵에서 2018년에 우승했고 2020년에는 4위, 2022년에는 준우승을 차지하며 아시안게임 출전 연령대 선수들의 국제대회 성적이 성인 대표팀보다 더 좋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5년 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8강전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연장 접전 끝에 4대3으로 어렵게 이긴 경험도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우리 대표팀은 우즈벡과의 4강전에 드디어 아껴뒀던 최정예 멤버 선보입니다. 중국전 때는 벤치에서 수달 떨며 느긋하게 구경하던 이강인을 선발로 내세웠고 중간중간 휴식을 하며 산책 축구를 보여주었던 엄원상과 정우영 또한 선발로 나왔습니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자마자 우즈벡에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공을 잡은 이강인이 발을 걸어 넘어뜨렸죠. 하지만 한국의 선제골은 매우 빨랐습니다. 전반 3분 만에 정우영이 엄원상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를 본 우즈벡은 미친 듯이 거칠어졌습니다. 한국 선수들을 향해 거칠게 달려들었고 공이 없는 선수를 쓰러뜨렸습니다. 중국의 응원을 받아 소림축구가 가동된 것인지 이들의 기세는 깡패가 따로 없었는데요. 전반 25분 우즈벡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골을 넣은 우즈벡 선수는 갑자기 왼쪽 손으로 경례를 하는 세리머니를 하며 군면제가 걸려있는 한국 선수들을 조롱하며 도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우즈벡의 비매너 플레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대1 동점이 되자 우즈벡은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온몸으로 가격하며 한국을 몰아붙였고 그들이 거친 공격을 가할 때마다 중국 관중석에서는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 극복한 한국은 전반 38분 정우영이 우즈벡 선수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빈틈을 파고들어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VAR이 없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심판 눈을 피한 우즈벡의 반칙은 계속됐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엔 이강인의 복부를 가격하는 믿기 어려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에 이강인이 심판에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한국은 전반을 2대1로 앞선 채 마쳤지만 후반 들어서자 우즈벡의 폭력 축구는 극에 달합니다. 경기가 뜻대로 안 풀리자 백태클은 물론 팔꿈치까지 여러 차례 사용해 찍고 가슴을 치며 때론 교묘하게 카메라를 피하고
때론 대놓고 반칙을 합니다. 반면 우즈벡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과 살짝 닿기만 해도 땅바닥에 나뒹구는 오버액션을 보였는데요. 결국 황선홍 감독은 송민규와 정우현을 이강인과 정우영 대신 투입했습니다. 우즈벡 선수들이 심판 몰래 우리 선수들을 때리는 장면도 여러 번 중계화면에 잡혔는데요. 쿠웨이트 국적의 아마르 아시카나니 주심은 관대함을 넘어 방치 수준으로 이를 못 본 척했습니다. 후반 17분에는 엄원상이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율다셰프가 오른쪽 측면을 돌파하는 엄원상에게 속도로 밀리자 뒤에서 태클을 시도하며 정강이와 발목을 노리고 가격했고 엄원상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일어났지만 다리를 쓰지 못해 절뚝이며 걸었고 엄원상이 부상으로 엎혀나가며 안재준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기를 방치하던 아시카나니 주심마저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우즈벡 미드필더 브리에프는 두 번째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기에 이릅니다. 우리 선수들은 침착하게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지만 우즈벡은 폭력적인 비매너 플레이로 중국보다 더한 깡패 축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죠. 황선홍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엄원상이 부상이 좀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부상 없이 잘해왔는데 부상이 생겨서 체크해봐야 할 것 같다고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날 엄원상과 함께 선발로 나와 멀티골을 터뜨린 정우영은 원상이 형이 발목이 조금 돌아갔다고 한다며 경기장 안팎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며 좋은 호흡을 보였는데 부상이 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온전히 우승을 즐기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상황에도 티모르 카파제 우즈베키스탄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 심판 입장에서 옐로카드를 주는데 이해가 안 간다며 주심의 판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즈벡은 깡패 축구로 유명합니다. 홍콩과 조별리그 1차전부터 경고 2장을 받았고 2차전 레드카드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16강전에서도 경고 2장,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8강전에선 무려 경고 4장을 받았습니다. 우즈벡이 보여준 살인 태클과 깡패 축구는 최악의 비매너 경기로 기록될 테지만 더 가관인 것은 이를 지켜보며 응원하던 중국인들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도 거칠었는데 중계화면을 잘 피해나갔지. 그리고 퇴장은 우즈벡 선수가 받게 되었고 항상 한국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 누가 보면 여기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인 줄 알겠어?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어떻게 매수하겠어? 열심히 뛰던 우즈벡 선수가 퇴장되어 나가는 건 충격이야. 2002년 월드컵에서처럼 한국이 또 심판을 매수한 것 같아. 중국을 대신해 한국을 꺾기 위해 몸을 던져 투쟁해주신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신들의 투지는 대단했어요.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준 우즈벡. 오늘 경기의 진정한 승자는 당신들입니다라며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결승 진출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분노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즈벡의 공세를 잘 막아낸 한국은 일본과 금메달을 놓고 결승에서 격돌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부상 없이 건강하게 남은 경기를 잘 준비하기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